주변의 크고 작은 건설 현장 혹은 위험한 장비가 가동되는 공장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 계획서입니다. 안전한 일터로 가는 첫걸음.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나요? 산업안전기술원과 함께 초보자도 바로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작업계획서 작성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작업계획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게차나 로더처럼 위험도가 높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계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레인 등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꼭 필요한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작성법까지 핵심만 알차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작업계획서의 종류입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모든 작업에 다 계획서를 써야 하나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법으로 작성하도록 지정된 고위험 작업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업들을 할 때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핵심 작업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업계획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까? 을 고민하고 미리 정리해두는 안전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계획서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 조사. 작업하기 전 현장의 상태와 지형, 주변 환경을 미리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두 번째, 위험 도출. 이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끼임, 추락, 낙하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는 거죠. 세 번째, 절차 수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따라야 할 단계별 표준 안전작업 절차를 만듭니다. 네 번째, 대책 작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대책까지 수립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장 적용.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 드디어 완성됩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지워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인 셈이죠. 그렇다면 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 전 지형이나 집안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계획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13가지 고위험 작업인데요. 타워크레인 조립부터 지게차 같은 하역 운반기계, 굴착 전기 작업,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까지 위험도가 높은 작업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현장 혹은 우리 주변의 작업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법으로 정한 13가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 대상은 바로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건설 현장의 상징과도 같은 타워크레인은 엄청난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현장에 쓰이는 타워크레인의 정확한 종류와 형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치, 조립, 해체 작업의 단계별 순서를 세밀하게 담아야 하죠.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작업 도구와 장비, 가설 설비, 안전을 위한 방호 설비 점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도 명확해야겠죠. 작업 인원의 구성과 근로자, 개인별 역할 범위를 지정해 신호 오류나 혼선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한 지지 방법까지 철저하게 계획서에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성 대상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물류 창고의 필수품인 지게차,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쓰는 고소작업대, 그리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장비들이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부딪힘이나 넘어짐, 끼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에는 어떤 핵심 내용이 들어갈까요? 첫째,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장비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장비가 이동하는 길을 미리 정해 통행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작성 대상은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토목공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흙을 파내고 땅을 고르는 굴착기, 로더, 불도저 같은 육중한 중장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거대한 장비 크기만큼 사각지대가 넓고 중량이 무거워 충돌이나 협착, 장비 전복 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이 작업 계획서에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입니다.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명칭과 재원, 작업 능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입니다. 장비가 이동 중 주변 근로자나 다른 시설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한 이동 통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신호수 배치, 유도자 지정,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구체적이고 안전한 수칙을 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작성 대상은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 사용 작업입니다. 복잡한 배관과 거대한 탱크들이 늘어선 화학 공장이나 플랜트 현장. 이곳은 사소한 방심이나 작은 틈 하나가 대형 화재나 폭발, 유해물질 누출이라는 끔찍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학설비 작업계획서는 그 어떤 작업보다 철저하고 촘꼼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 조작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원재료를 넣거나 제품을 꺼내는 밸브와 콕의 조작, 그리고 물질을 섞고 온도를 조절하는 냉각, 가열, 교반, 압축장치의 조작 절차를 완벽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설비가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감시와 점검입니다. 계측장치와 제어장치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방법은 물론 덮개판이나 배관 접합부에서 위험물이 새어나오지 않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도 안전해야 하죠. 셋째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대책입니다. 안전밸브나 긴급차단장치 같은 방호장치를 조정하는 법, 그리고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이상상태나 위험물 누출 시에 응급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설비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운전을 재개할 때의 안전작업 방법까지 포함하면 비로소 안전한 화학설비 작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작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작업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감전이나 아크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법 제318조에서 정한 세밀한 안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제318조에 따른 전기 작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까요? 첫째, 작업의 목적과 적정 인원 구성입니다. 작업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작업 책임자 지정, 전기 도면 등 관련 자료 확보, 아크 섬광이나 폭발 같은 위험 요인 파악과 접근 한계거리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로 차단과 안전 작업 요령입니다. 법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과 전원 재투입 절차, 그리고 점검 시 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이나 작업 중단, 교대 근무 시 인계 사항까지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구 관리와 현장 통제입니다. 절연용 보호구와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의 준비 및 착용 계획을 세우고 작업 장소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계획서를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관리,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작성 대상은 굴착 작업입니다. 건물 기초를 다지거나 관로를 묶기 위해 땅을 파내는 굴착 작업은 주변 토사가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지하에 묻힌 가스관, 전선관을 건드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한 굴착 작업을 위한 계획서에는 어떤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첫째, 굴착 방법과 인원 장비 운용 계획입니다. 땅을 파내는 세부 방법과 순서, 파낸 흙을 바깥으로 실어 나르는 반출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적정 인원과 투입 장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매설물 보호 및 흙막이 대책입니다. 지하에 묻힌 가스관, 수돗물관, 전선 등 매설물을 안전하게 이설하거나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과 계측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죠. 셋째,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현장을 총괄할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작업자와 장비 운전자 간의 연락 및 신호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 보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까지 계획서에 담기면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작성 대상은 터널 굴착 작업입니다. 어둡고 막힌 공간에서 안반을 뚫고 나가는 터널 공사는 낙석이나 천장 붕괴 위험은 물론 지하수 솟구침, 유해가스 누출 등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굴착 작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굴착 방법과 보강 시공 계획입니다. 암질과 집안 상태에 맞는 안전한 굴착 방법을 정하고 터널 천장과 벽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터널 지보공 및 복공 시공 방법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용수 처리 방법입니다. 굴착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지하수를 빠르게 배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배수 및 처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방법입니다. 밀폐된 터널 내부에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환기 설비, 그리고 근로자의 시야를 확보해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작성 대상은 교량 작업입니다. 바다나 강, 도로 위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교량 건설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의 추락 사고는 물론 무거운 교량 부재나 가설 구조물의 붕괴 낙하 위험이 매우 큰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입니다. 교량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순서와 장비 및 지휘 체계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방법과 순서를 명확히 하고 인형 크레인 등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성능, 작업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을 전담 관리할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도 필수입니다. 둘째, 추락 낙하 붕괴 방지 대책입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방망 설치 등 안전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교량 부재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가설 철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입니다.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에 사용, 해제 시 구조적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을 포함해야 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아홉 번째 작성 대상은 채석 작업입니다. 산이나 갱도에서 암석을 깎아내고 깨뜨리는 채석 작업은 거대한 비탈면의 붕괴나 낙반 사고, 발파 시 돌가루 파편 비산, 그리고 대형 운반 장비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게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안전한 채석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굴착 형태와 비탈면 안전관리입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노천 굴착인지, 굴을 파고 들어가는 갱내 굴착인지 구별하여 채석 방법을 정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경사를 완화해주는 소단의 위치와 넓이를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발파, 가공 및 낙반 방지 대책입니다. 안전한 발파 방법과 암석의 분할 방법, 가공 장소를 정해야 하며 갱내 작업 시에는 천장이나 벽면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낙반 및 붕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투입 장비와 운반, 용수 처리입니다. 굴착기, 분할기, 운반기계 등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와 성능을 명시하고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행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토나 솟구쳐 나오는 용수의 처리 방법까지 포함해야 완성됩니다. 열 번째 작성 대상은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이나 공장, 구조물을 철거하는 해체 작업은 작업 중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나 파편 날림, 먼지 발생, 고소 위험 등 대형 사고의 요인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한 해체 작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해체 방법과 상세 순서 도면입니다. 하중의 균형을 고려하여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구조물을 허물어 나갈지 세부 순서 도면을 작성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설비 및 장비 화약류 사용 계획입니다. 낙하물이나 먼지를 막아줄 가설 방호 설비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살수 설비에 환기 및 방화 설비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굴착기나 압수기 같은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작업 계획서와 발파 시 필요한 화약류 사용 계획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비상 연락 및 해치물 처분 계획입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장 내 명확한 연락 방법을 지정하고 해체 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해체물의 처분 계획과 기타 안전 보건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1번째 작성 대상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입니다. 크레인이나 인양 장비 혹은 인력으로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은 순간의 방심이나 줄거리 불량으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첫째, 낙하 및 협착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화물이 떨어지거나 기계 화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올바른 줄거리 방법과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신호수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 및 붕괴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무거운 화물이 넘어지거나 적재된 물품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 평탄화와 안정적인 적재 및 고정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화물 위나 높은 곳에서 줄거리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12번째 작성 대상은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입니다. 철길 선로와 관련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은 달리는 열차와의 충돌이나 고압 전차선 감전, 야간 작업 시 시야 미확보 등 특수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안전한 궤도 보수 점검 계획서에는 다음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절한 작업 인원과 작업량 수립입니다. 작업의 난이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열차 운행 간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작업량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작업 순서와 안전 조치입니다. 열차 감시인 배치, 차단 작업 절차 등 명확한 작업 순서를 정하고 감전, 충돌 같은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 조치 방법을 철저히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13번째 작성 대상은 입환 작업입니다. 입환 작업은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선로를 변경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움직이는 차량 사이의 작업자가 끼이거나 신호 오류로 인한 충돌 탈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입환 작업 계획서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절한 인원 배치와 작업량 조절입니다. 연결 분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전담 인원과 신호수를 지정하고 작업장의 환경에 맞춘 적정 작업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입환 작업 순서와 위험 예방 대책입니다. 차량의 이동 및 유도 순서를 정하고 작업자와 기관사 간의 명확한 신호 체계, 그리고 궤도 내 끼임이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법입니다. 지게차, 구내 운반차, 고소작업대 등 사업장에서 물품을 옮기고 올리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충돌이나 전도, 협착,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각 기계별 특성에 맞춘 올바른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과 필수 점검 사항들을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양식을 보며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부서 항목입니다. 해당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현장 부서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작업을 책임지는 해당 부서의 명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 지휘자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교육, 신호체계 확인, 작업 경로 통제 등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예시와 같이 실제로 현장을 지휘하고 책임질 담당자의 성명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작업 일시 항목입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할 날짜와 예상 작업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취급 장비 항목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하역 운반기계의 규격과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비의 톤수와 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 내용 항목입니다. 당일 진행되는 하역 및 운반 작업의 세부 순서와 공정별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란입니다. 예시와 같이 작업 흐름에 맞추어 수행할 구체적 업무를 순서대로 명확히 기재해 줍니다. 이어서 운행 경로 항목입니다. 장비가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시작점과 이동 경로, 최종 목적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예시와 같이 장비의 주요 운행 동선을 순서대로 명확히 기재해 줍니다. 다음은 중량물의 제반사항 항목입니다. 운반 대상 화물의 제품명, 형상, 규격, 중량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과적이나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작성란입니다. 예시와 같이 제품명, 형상, 규격, 높이, 중량 등 화물의 제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작업계획서 하단의 작업자 서명란입니다.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사전에 교육받고 숙지한 모든 작업자가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안전작업 준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업 방법 항목입니다. 안전한 하역 운반을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기재합니다. 첫째, 최대 적재하 중 이내로만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시야 미확보 시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의 유도를 받아 운행합니다. 셋째, 화물이 기울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무게 중심에 맞춰 포크 안 깊숙이 적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역 운반 작업 위험사항과 제한속도 준수 항목입니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이동 경로 좌우측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곡선 회전 구간이 있어 시각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상하차장 주변에서 지게차와 타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사내 규정에 따른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옥내 작업장은 시속 5km 이하, 옥외 작업장 및 도로는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합니다. 다음으로 전도 위험 방지 항목입니다.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하기 쉬운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의 전격 용량을 무시한 무리한 운전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급선회, 급제동, 급정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급선회 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 현상이 발생하여 지게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정된 속도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락 위험 방지 항목입니다. 첫째,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는 고소 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 시에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고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만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 시 승차석 외에 타 근로자의 탑승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셋째, 작업장 군의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고 항시 안전띠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낙하 위험 방지 항목입니다.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화물에 진입시킬 때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또한 로프 결속 불량으로 인한 화물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에 알맞은 줄거리 작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협착, 붕괴 위험 방지 항목입니다.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지게차에서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은 금지되며 화물 상하차 및 이동 시에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재물 충돌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항목입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장비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의 집안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작업 안전 수칙을 명확히 작성하여 현장 작업자들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작업 지휘자의 임무 항목입니다. 부피가 큰 화물을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각적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의 유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소한 공간 내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지휘자의 지휘하에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작업 경로 작성 방법입니다. 현장의 평면도 위에 장비의 이동, 동선과 작업 위치를 기호로 명확히 표시해 줍니다. 법률에 맞춰 작업 지휘자, 유도자, 작업원, 장비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의 전체 양식입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현장 작업자들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공유하여 안전한 작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어서 3장 중량물의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장 중량물의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작성법입니다.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붕괴,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항목별 작성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일시 항목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실제 진행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정하는 칸입니다. 예시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기재해 줍니다. 다음은 작업 부서 항목입니다. 해당 중량물 취급 작업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부서명을 적어줍니다. 예시와 같이 담당 부서명을 명확하게 입력합니다. 이어서 작업 지휘자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을 감독할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예시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책임질 작업 지휘자의 성명을 적어줍니다. 다음은 신호방법 항목입니다. 작업 진행 중 신호수와 운전자 간에 사용할 통신 및 신호수단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현장 조건에 맞춰 사용되는 신호 방법에 체크합니다. 예시에서는 무전기 사용 항목에 체크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업 장소 항목입니다.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이동시키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포함한 작업 구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구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량물 재원 항목입니다. 취급 대상이 되는 중량물의 종류, 규격, 형상, 그리고 하중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상세히 기재하는 구간입니다. 예시와 같이 종류, 규격과 형상, 그리고 중량까지 상세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이어서 양중장비 재원 항목입니다. 작업에 투입되는 양중장비의 명칭과 최대 인양 하중, 정격 인양 하중, 그리고 작업 반경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는 구간입니다. 예시와 같이 장비명, 최대 및 정격 인양 하중, 작업 반경과 같이 장비의 사양을 입력합니다.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 근로자 전원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방법 안전수칙입니다. 크레인 전격 하중 준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금지, 두 줄거리 또는 네 줄거리를 통한 무게중심 확보, 그리고 작업 지휘자의 신호 준수 등 현장 안전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수칙입니다. 작업장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청결히 유지하고 통행 구간에 장애물을 제거하며 75럭스 이상의 조명 확보와 안전모안 전화와 같은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크레인 작업 위험 사항입니다. 인양 작업 시에는 줄거리 용구 파단으로 인한 낙하, 인양물 흔들림에 의한 부딪힘, 내려놓을 때의 신체 협착, 상부 점검 수리 시의 추락 위험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동 경로 위험 사항입니다. 공장 내 크레인 이동 경로에 중량물을 적시하여 발생하는 충돌 위험과 건상 및 이동 작업 중 타 근로자가 접근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도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크레인의 물체를 건상시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며 이동해야 하며 뒤로 걸어 이동할 경우 바닥 적치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다음은 충돌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크레인의 권상 작업, 이동 작업, 그리고 하역 작업 반경 내에는 타 근로자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붕괴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적치물이 있는 장소에서 크레인 이동 시 인양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서히 이동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동을 중단하고 주변 환경을 확인한 후 이동합니다. 이어서 낙하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크레인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이나 후크 이탈로 인한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상물 아래로는 절대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협착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피가 큰 물체를 하역할 때는 시야가 가려 신체 협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업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하역해야 합니다. 이어서 추락 위험 방지 수칙입니다. 크레인 상부 점검 및 수리 시에는 안전대를 견고히 체결해야 하며 타인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메인 전원을 차단하거나 조작기를 직접 소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이어서 안전점검 수칙입니다. 크레인 작업 전에는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체인 등 달기구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교체하고 후크의 지장치, 번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수칙 준수 항목입니다. 작업 시작 전 크레인 조작 패널에 부착된 작업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이어서 작업 경로, 작성 방법입니다. 원자재 보관소부터 가공 설비, 소재 보관소로 이어지는 크레인 이동 동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 지휘자, 유도자, 작업원의 배치 위치와 이동 흐름을 도면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전체 양식 예시입니다. 앞서 살펴본 작업 개요부터 각 위험 요인별 방지 대책, 안전 점검 사항, 그리고 작업자 서명란까지 빠짐없이 작성하여 현장에 공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전교육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안전수칙과 작성법을 현장에 철저히 적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